일단 최세포 분열에서 좀 필요한 것만 다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감수 분열 얘기, 그러니까 생세포 분열 얘기를 쭉 할 건데요. 최세포 분열에서 일단은 지원기, S기, G2기, M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지난번에 수업을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쪽지 시험을 지금 보진 않았어도 얼추 기억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까? 이게 이제 세포 생장기였죠. 이때는 세포 생장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만 세포 생장을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포 생장을 하는데 다른 시기에는 세포 생장 말고 다른 쪽을 더 주로 하고 세포 생장을 조금씩 하는 구조라면 지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세포 생장만 하는 시기가 되는 거였고요. S기는 DNA 복제기, DNA 복제를 하는 시기, G2기는 분열 준비기, 그리고 M기는 분열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핵형이랑 핵상이랑 DNA 상대량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핵형이라고 하는 건 염색체의 수 혹은 염색체 모양 같은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를 그냥 관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핵형이라고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염색체가 몇 개냐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가 핵형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 핵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린 이제 뭐 핵형 분석 같은 것도 하더라. 핵형 분석 뭐였었냐면 진짜로 염색체를 일일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좀 방법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염색체를 진짜 일일이 관찰해 가면서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쭉 그려서 크기, 모양, 개수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쭉 나열해 두는 거, 이게 이제 핵형 분석이라는 과정이 됐었던 거고요. 핵형 분석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염색체를 이렇게 나열하는 거고 눈에 보이게 나열해 두는 거고, 근데 이 핵형 분석 과정 중에 염색체를 큰 것부터 이렇게 앞에서 제일 앞에 제일 큰 게 오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작은 게 오도록 나열하기 때문에 우리 염색체의 번호가 붙는 건 다 그냥 큰 애가 1번, 그 다음부터 그 다음 큰 애 2번, 3번, 4번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번호가 붙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 46개는 총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이 44개의 상염색체는 어떻게? 22번까지의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였지. 핵형 분석을 해서 제일 큰 애한테 1번 이렇게 번호를 주는 거고. 근데 왜 2개가 동시에 얘도 1번 염색체, 얘도 1번 염색체가 되는 이유는 결국 얘랑 얘는 상동염색체 관계라서 같은 번호를 주고, 얘는 뭐 1-1, 1-2 이런 개념인데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그냥 1번 염색체 2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큰 애가 2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다 보면 요 44개를 쌍으로 짝지어 보면 제일 작은 상염색체까지 도달하면 요게 22번의 번호를 받게 될 테니까 22쌍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성염색체는 따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성염색체는 이제 따로 그려주고요. 그래서 성염색체는 보통 이제 요렇게 그려졌으면 요거는 이제 여자 핵형 분석 결과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남자 핵형 분석 결과를 보면은 요 성염색체가 하나는 X고 하나가 Y라서 둘이 다르게 생겼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핵형이었고요. 핵상이라고 하는 건 딱 2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핵상은 상대적인,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상대적인 염색체 수였고요. 여기서 너무 이 염색체 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상태는 EN이냐 N이냐 딱 이렇게 2가지로만 나누는 게 핵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핵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EN으로 되어 있는 상태냐 N으로 되어 있는 상태냐라는 얘기라서 진짜로 지금 염색체가 몇 개냐에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냐면 EN은 상동 염색체가 다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상태를 EN이라고 하고요. N은 상동쌍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1번 염색체 2개, 2번 염색체 2개, 3번 염색체 2개, 22번까지 쭉 다 2개, 성염색체도 2개, 요렇게 멀쩡하게 다 갖고 있는 세포들이 EN인 세포가 되는 거고. 근데 N자리 세포는 1번도 1개, 2번도 1개, 3번도 1개, 짝꿍 없이, 이 상동열쇠 쌍 없이 그냥 하나씩 들어있는 게 N자리 세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건, 지난 수업에 다뤘던 건 체세포 분열 뿐이라서 체세포 분열에선 N자리 세포를 볼 일이 없어요. 체세포 분열은 항상 EN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였고.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건 DNA를 진짜 절대적인 수를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 DNA 너무 많아. DNA 양은 너무 양이 많아서요. 그래서 DNA 수를 진짜 절대수로 나타내는 거, 절대량으로 나타내는 게 힘드니까 비교하기 위한 상대량, 어떻게 변화하는가만 보겠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다시 지원기로 갈 테니까 여기 지원기 다시 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EN입니다. 한 번도 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자체가 목적이 원본 세포랑 만들어지는 세포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EN, 상동염색체를 갖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였고. 다만 DNA 상대량으로 접근하면 DNA 양은 달라져. 왜 달라지냐? 중간에 DNA 복제라는 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DNA 양이 2로 잡아두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2로 잡아도 되고 1로 잡아도 되고 3으로 잡아도 되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시작은 잡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DNA 상대량은 어차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는 게 목적인 거지 실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시작을 2로 두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2로 출발을 했으면 DNA 복제를 거치게 돼서 복제했으니까 4가 됐다가 2배가 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분열을 하고 나면 2로 돌아오는 구조. 자,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이었으면 사실 체세포 분열이랑 관련된 추가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건 다시 정리하지 않고 일단 그냥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로 넘어가서 생세포 분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생세포 분열 쪽이 할 얘기가 훨씬 많은데 이제 생식세포 분열. 자, 우리 생식세포 분열은 목적이, 그러니까 감수 분열이라고도 부른다라고는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분열의 정식 명칭은 생식세포 분열이고요. 이게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식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가가 일단은 G1, S, G2까지가 똑같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이게 똑같이 진행된다는 게 어느 정도로 똑같이 진행되는 거냐면요. 진짜 구별이 아예 안 돼요. 그냥 G1부터 S부터 G2, 저기 우리 간기라고 원래는 예전에 묶어서 불렀던 걸 G1, S, G2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근데 이 간기는 체세포 분열의 간기와 생세포 분열의 간기는 아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업 때 어떻게 표현한 거야? 결국은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둘 다 체세포였는데,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가 체세포를 만들어내는 분열이고,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이유가 앞에 간기 동안 전혀 다를 게 없어서 둘 다 체세포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갖다 놓고 보면 이거 체세포계 생식세포계 하면 그냥 다 체세포로 보여요. 실제로 그냥 체세포니까.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은 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나오는 거지, 분열 전인 간기는 그냥 체세포입니다. 아예 체세포라고 불러도 돼, 진짜로. 그래서 요 시기까지는 구별할 이유도 없어요.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체세포 분열일 때랑 똑같이 그냥 이때는 세포 생장을 하고요. 요거는 DNA 복제를 하고요. 여기에는 분열 준비를 합니다. 똑같이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감수 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의 다른 점은
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얘는 G2기가 끝나고 분열을 시작을 하면 그 분열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G원기로 돌아가는 구조인 게 체세포 분열인데 감수 분열은 어때요? 분열 몇 번? 2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수 분열 2번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M1기, M2기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도 쓰긴 쓸 거예요. 똑같이 쓰는 표현인데 그걸 좀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얘기해보면 M1기, M2기 이게 학명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 가까운 말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좀 편하게 한글로 쓰는 표현으로는 기존에 쓰던 감수 1분열이 M1, 감수 2분열이 M2 그래서 감수 1, 2 요거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냥 써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의 분열을 한다라는 거 말고 또 차이가 뭐가 있냐? 생식세포 분열은 끝나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처럼 사이클, 다시 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감수 분열, 2번의 감수 분열이 끝나서 만들어지는 딸세포를 생식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치? 여자 혹은 암컷이면 여기서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남자 혹은 수컷이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딱 그 단계를 생세포라고 봐요. 물론 우리 실제로 감수 분열 과정을 보면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이 완전히 딱 끝났을 때는 아직 정자 혹은 난자의 형태가 아니고요. 얘네들이 정자나 난자로 약간 구조가 변화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때는 아직은 완전히 정자 난자가 되진 못했고 얘가 시간이 좀 지나야 정자 난자가 되는데 근데 요 사이에는 유전적 변화는 없어요. 그냥 딱 생긴 게 바뀌어서 그냥 그 구조가 바뀌는 정도가 끝이라서요. 여긴 유전적 바뀜이 없어서 그냥 얘든 전체를 그냥 다 생식세포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린 M2가 끝나면 그게 곧 생식세포다. 요렇게 받아들이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M1기, 요 감수 1분열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전체적인 과정은 똑같아요. 전기에 사가 염색체로 응축될 거예요. 그리고 핵막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방추사가 나타날 겁니다. 중기에 방추사가 세포도 아니고 염색체가 이제 적도판에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가서 부착이 될 거고요. 후기에는 그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체 끌고 갈 거고요. 그리고 말기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과정 자체는 세세포 분열이랑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였었어? 전기에 나타나는 게 그냥 염색체가 아니라 이가 염색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였었지. 진짜 다른 점은 이거 하나예요.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나타나는 게 이가 염색체인 거 그냥 요것 때문에 생기는 게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입니다. 사실. 왜? 이가 염색체가 뭐야? 이가 염색체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4분 염색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표현을 하나씩 해석해보면 이가 염색체는 2개가 붙은 염색체 이런 뜻이 되는 거고 4분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4개짜리인 염색체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 결국은 뭐가 됐든 염색체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지우야, 그치? 그래서 우리 감수 1분열 M1기에는 이렇게 생긴 이가 염색체 내진 4분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 둘은 꼭 모여야 돼. 상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가 염색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요게 M1기에 등장하는 이가 염색체의 시작인 거고. 근데 체세포 분열 때랑 똑같은 과정을 할 거지만 이렇게 생긴 걸로 할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에 염색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다 그리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원래 만들어졌으면 중기에 적도판에 배열되는 것도
이렇게 이가염 색채 상태로 배열이 될 거거든. 접합된 상태로 그대로 가서 누워요. 그리고 양쪽에서 방추사가 와서 동원체에 붙는 것도 원래 하던 거랑 똑같지만 요렇게 실제로 따져보면 뭐야? 요 염색체에 방추사 하나, 요 염색체에 방추사 하나. 그치? 원래 체세포 분열 때는 어땠는데? 그냥 이렇게 누워있으면 요렇게 하나의 방추사, 죄송합니다. 하나의 동원체에 양쪽으로 방추사가 와서 붙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쪽 염색체의 동원체에 여기서 온 방추사가 붙는 거고 여기 염색체의 동원체에 이 방추사가 와서 붙는 거지. 요렇게 가져온 다음에 후기에서 당기면 어떻게 돼? 원래 접합되어 있던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상동염색체가 각각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 말기엔 이제 어떻게 해? 이걸 나누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 특히나 이제 감수 1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는 간단하게 시작할 때 등장한 염색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가 그냥 46개가 등장했느냐 아니면 이가 염색체의 형태로 상동끼리 붙어서 23개의 이가 염색체가 등장했느냐 그냥 시작에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똑같아. 근데 시작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때 생기는 결과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이때는 핵상이 N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지금 이거 뭐야? 상동염색체끼리 붙어 있었는데 그 상동염색체 가운데를 이 붙어 있는 가운데를 찢어서 양쪽으로 따로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 상동염색체 쪽에 하나를 가져간 세포와 이쪽을 가져간 세포 이렇게 나눠 놓으면 상동염색체 쌍이 각각 분리돼서 들어갔지. 그러면 이 세포 하나는 그 세포 안에 상동쌍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린 염색체를 하나를 그렸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46개, 23쌍이 전부 다 이렇게 나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는 23개를, 얘도 23개를 갖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되는데 선생님 근데 이거 잘못 적으신 거 아닙니까? 감수 1분열에서 N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2기가 N인 겁니다. 왜냐면 감수 1분열이 끝나야 핵상이 N이 되는 거거든. 감수 1분열을 하다가 핵상이 N인 게 아니라 감수 1분열이 끝나면 핵상이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감수 1분열이 끝난다 라는 얘기가 곧 감수 2분열이 시작한다 라는 얘기라서요. 핵상이 감수 1분열,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감수 1 혹은 M1기가 핵상 2N이었던 세포를 핵상 N짜리 세포 둘로 나누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N이었던 세포들은 G1기부터 M1기까지의 세포가 계속 핵상 2N이었었던 거고 오히려 M1 때문에 분열이 끝나서 핵상이 N이 됐으면 얘는 M2기인 겁니다. 이미 M1기가 끝나서 N이 된 거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M1기 세포는 핵상이 N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 풀 때 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감수 1분열이 끝났으니까 N이 되는 거야. 그러면 N짜리 세포는 M1기 세포가 아니에요. M1이 끝나야 N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M2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방금 부르는 이 분열에 대해서 위에 건 핵상이 2N에서 2N으로 핵상 변화가 없었는데 아래 얘는 핵상이 2N에서 N으로 핵상 변화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국 위에 거는 상동염색체를 다룰 때 M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적도판에 분리돼서 따로 배열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걸 방추사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M1기, 즉 감수 1분열은 요 상동염색체가 둘이 따로 적도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가염색체로 같이 붙어서 배열되는 거고요. 이걸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양쪽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에 별도의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체세포 분열처럼 일어나는 이런 분열을 염색 분체 분리라고 하고요. 왜? 과정 자체가 진짜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잖아.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던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서로 분리되는 거니까 염색 분체 분리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다 분리되는 거니까 상동 염색체 분리 라고 부르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봐도 얘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핵상 변화가 없구나.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핵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네. 로 이해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상동 염색체를 분리해 놨으니까 각각 세포가 상동이 없어지는 거지. N이 돼. 위에 건 염색 분체만 분리했으니까 핵상이 바뀔 이유가 있나? 없지. 그냥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이해하면, 자, M2기 감수 이분열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요걸 찢어서 양쪽으로 가져갔으니까 각각의 세포가 요렇게 상동 없이 상동 중에 하나씩을 가져온 상태에서 출발하고, 그게 감수 이분열이거든? 그럼 감수 이분열은 이제 다시 요걸 적도판에 배열해 놓고 방추사가 양쪽에 와서 가운데 염색 분체를 찢어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감수 이분열의 명칭이 염색 분체 분리가 돼요. 그렇겠지. 얘도 또 염색 분체를 분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색 분체 분리는 뭐라고? 핵상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핵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이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와닿지 않나,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상 변화에 대해서 꼭 잘 짚어 두셔야 됩니다. 감수 이분열 과정은 자세히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볼 이유가 없어요. 진짜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거든. 얘는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딱 하나 달라. 뭐 핵상이 2N인 상태에서 시작했냐, N인 상태에서 시작했냐만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 생식세포 분열에서 DNA 변화도 정리를 해보면, 얘를 시작을 2로 두게 되면요, 여기서 마찬가지야. 복제가 끝나고 나면 4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4개의 어떤, 여기서 DNA 양이 4였는데 분열을 하잖아? 그럼 분열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걸 분열을 한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더 나눠 가져요. 그래서 DNA 상대량의 변화가 감수 2분열, 1분열 이렇게 두 번의 분열을 하는 생식세포 분열은 두 번, 각 분열당 한 번씩 반감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우린 왜 이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을 왜 이런 식이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자손이 사람으로 태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욕심내서 내 유전자 다 주겠다고 2N, DNA량 2 다 주잖아? 그리고 내 배우자도 욕심을 내서 2N, 2 다 주잖아? 그럼 4N짜리가 태어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핵형이 같으면 같은 종이에요. 핵형이 다르면 종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태어나면, 그러니까 염색체가 72개짜리가 태어나면 그건 일단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핵상, 뭐 유전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원래 사람이 가져야 될 만큼만 갖게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반씩 주는 걸 선택한 거죠. 근데 반대로 반씩 안 주고 한쪽 것만 전부 주고 한쪽이 안 주면 안 됩니까? 는 안 되는 게, 그건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불리하니까. 우리가 모개체의 모든 유전자를 그대로 자손개체한테 물려주는 형태의 생식을 무성생식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무성생식보다 유성생식이 아주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걸 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배웠을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 작년에 했을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지. 이렇게 유전자를 계속 섞어주는 유성생식은 내가 반만 물려줌으로써 내 배우자도 반을 같이 물려주고 그럼 이 아이가 갖게 되는 유전자의 조합이 더 다양해지잖아요. 이렇게 유전자 조합을 계속 다양하게 만들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뭐 이런 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작년에 그건 다 배웠던 내용들일 텐데 그게 이제 생식화 분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된다. 이게 답니다. 선생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다 아는 얘기면 좋죠. 선생님 전 다 아는 얘기가 아닌데요. 뭐 그럼 이제 들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젠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핵상 변화나 DNA 변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걸로 넘어가 볼 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그림. 보통 이거는 남자의 경우에 생세포 분열의 과정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요게 엄청 크고 요게 작고 요게 엄청 크고 나머지 세 개가 작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안 중요합니다. 그걸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가 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일부러 크기 차이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문제를 내요. 그걸로 성별 힌트를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성별을 다른 걸 이용해서 찾아내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이쪽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게 감수 분열 과정입니다. 왜 항상 이렇게 그려지냐면요. 간단해. 일단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확실히 감수 1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분열을 한 번 했을 때가 한 개였던 세포가 일단 두 개로 나눠질 거잖아. 근데 연달아서 분열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감수 2분열이. 그러면 감수 2분열이 끝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얘네들 어떻게 구별이 될 거냐면 요 네 개는 생식세포인 겁니다. 왜? 여기서 감수 2분열, 여기서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2분열 다 끝난 거거든. M1, M2가 끝난 세포가 되니까 여기 생식세포.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M2기 전의 세포잖아. 요 감수 2분열이 되기 전의 세포잖아. 그럼 뭐예요? 그냥 M2기 세포인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감수 1분열은 끝났지만 감수 2분열이 끝나진 않아야 되잖아.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감수 2분열을 하는 중이어야 되는 거지. 1분열은 했지만 2분열은 안 끝났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M2기 세포. 얘는 감수 1분열이 끝나기 전의 세포면 되거든요. 주로 여기는 G2기나 M1기 세포가 오게 되는데 어차피 우린 항상 거의 M1기로 보게 될 겁니다만 아무튼 그러면 요 처음에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겠어? 차이가 없으면 따로 그릴 이유가 없거든? 근데 차이를 만드는 건 뭐가 있어? 요 화살표가 S기인 거지. 그래서 얘는 복제 전의 세포인 G1기 세포를 줬겠구나. 보통 우린 요렇게를 구분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딱 이렇게만 항상 그냥 얘가 G1기고 얘가 M1기고 얘네 둘이 M2기 세포고 얘네 네 개가 생식세포인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그냥 이 그림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 하나 있는 거 G1기 세포, 그 아래에 있는 거 M1기 세포, 그 아래 두 개 분열이 한 번 끝났어 M2기 세포, 거기서 분열이 두 번째까지 다 끝났어 그럼 생식세포.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정리했던 핵상으로 따져보면 여기는 핵상이 2n이었고 여기도 핵상이 2n이었는데 감수 1분열이 끝난 M2 여기서는 핵상이 n이 되는 거고. 네, 감수 2분열은 어떻게 돼? 핵상 변화가 없죠. 그대로 n. 그리고 이걸 DNA 상대량으로 따져보면 2, 4, 2, 1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게 이 그림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유전적으로 달라지는 기점이 딱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있거든. 복제하고 분열 한 번 끝나고 분열 두 번 끝나고 유전적으로 바뀌는 기점이 딱 이렇게 세 번 있기 때문에 그림이 항상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 거냐?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인데 요게 1번 세포야. 그리고 요게 2번 세포고 요게 3번 세포예요. 요게 4번 세포입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는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세포는 순서 상관없이 A에서 D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표에 A, B, C, 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왜 ABCD로 했을까요? 이미 ABCD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얘네들은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요. 유전자를 좋다. 라지 H, 스몰 h 요게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라지 G랑 스몰 g 요것도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숫자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이고, 이렇게 두면 좋겠다. 여기다 기억해 놓으면 되겠다. 아니다. 그냥 다 물음표 해놓고 물음표 다 구하시면 되니까 물음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재밌게 만들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마주칠 문제입니다. 이런 표가 등장해. 자, 문제를 다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요. 옆에 분열 과정을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지금 세포 4개를 정의했어. 1번 세포는 그러니까 지원기 세포예요. 2번 세포는 M1기 세포예요. 그리고 3번 세포는 M2기 세포 중 하나고요. 4번 세포도 요 생식세포 4개 중 하나인데 3번하고 4번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야 돼? 단순히 M2랑 생식세포 요거 차이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얘가 3번 세포예요. 얘가 아니라 얘가 3번 세포여야 되고 4번 세포도 이쪽 2개, 이쪽 애들 세포가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세포여야 돼. 요거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저렇게 줬어. 그리고 ABCD가 1에서 4 중 누군지도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고요. 표에 저렇게 빵꾸가 뚫려 있거든? 저것도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 세포 분열 파트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유형인데 라고 하면 거짓말이네요. 저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2가지 유형이 있는데, 근데 결국 그 2가지 유형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사실 하나입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될까? 보통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당연하게 1순위가 뭐냐면 지원기부터 생식세포까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야 뭐 벌써부터 그냥 저는 좀 알겠는데요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저는 지원기, 얘가 M1기 세포고요. 그리고 얘가 생식세포고 얘가 M2기 세포네요. 가 다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한 이론적인 정리를 하나 해볼게. 지금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B세포를 봐봐. B, 요 세포는 라지 H를 1개, 스몰 H를 1개 가져야 되거든요. 자,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던 가장 요 유전자 부적으로 기본이 됐던 내용이 뭐냐면, 상동쌍이 있으면, 만약에 얘가 라지 H 같은 걸 갖고 있다면 그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여기에 라지 H가 오든 스몰 H가 오든 하나가 꼭 와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이 G원기 세포가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1 혹은 0, 2 혹은 2, 0의 경우의 수 안에서만 유전자쌍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H로 예를 들어보면 G원기 세포가 갖는 건 결국 이 한 쌍에 라지 H가 들어있어서 라지 H 2개, 스몰 H 0개의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라지 H와 스몰 H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 라지 H 1개, 스몰 H 1개를 구성으로 갖고 있거나, 스몰 H의 구성으로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양쪽 쌍에 다 스몰 H가 들어있어서 0개, 2개의 구성을 갖거나 11, 02, 20 중에 하나만 돼. 이걸 조금 더 러프하게 표현하면 홀수도 되고 짝수도 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해보면 그 한 쌍, 대립유전자 쌍의 합이 꼭 2가 나와야 돼요. 한 쌍이 꼭 있어야 되니까. 이게 우리 G원기가 갖게 되는 유전자의 어떤 포인트, 특징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가 갖고 있는 대립유전자의 합은 2가 나와야 돼요.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합이 2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 11도 되고 02도 되고 20도 돼. 그러니까 라지 H도 되고 라지 H 스몰 H도 되고 스몰 H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라지 H 스몰 H면 홀수 11 이렇게 나오는 거고, 라지 H나 스몰 H가 되면 02, 20 짝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홀수랑 짝수가 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M1기 세포 볼게. M1기 세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G원기 세포가 유전적으로 복제된 세포가 얘거든? 그럼 얘가 갖게 되는 유전자 조합은 항상 11이었다면 복제해서 2가 되는 거고, 02였다면 복제해서 04가 되는 거고, 20이었다면 복제해서 40이 되는 거죠. 즉 얘는 합이 4가 되는 구조여야 돼. 왜? 합이 2가 됐던 걸 복제했으니까. 그리고 합이 4만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앞으로 밑에 것도 적으면서 볼 건데 결국 어떤 특정 유전자가 4가 나온다라는 이 4라는 숫자가 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왜? 이제부턴 분열할 거지. 분열하면 다시 줄어들거든. 어떤 유전자가 4개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분열해서 이제 여기 다시 합 2로 줄어들 거거든. 오케이? 지우야, 그치? 그리고 얘는 짝수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복제된 상태니까. 자, 그 다음 감수 1분열까지 끝나고 나면, 자, 요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20 혹은 02 무조건 둘 중 하나밖에 안 돼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이게 이 2는 이게 11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2를 분열시키면? 어떻게 생각해? 왜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될까? 감수 1분열은 아까 뭐였어? 상동염색체 분리였죠. 자, 만약에 이 2였어. 그러면 항상 이 염색체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라지 H,
얘의 상동염색체에 스몰 h가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다가 요 같은 하나의 동원체에 붙어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어떤 관계였어? 복제된 관계지. 그럼 얘가 라지 H, 얘가 스몰 h를 이렇게 갖고 있는 구조거든? 그 이두를 어떻게 해놓는 거야? 여길 붙여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 놨던 거지. 감수 1분열은 그러니까 꼭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지 H와 스몰 h를 나눠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 하나 가져가면 그건 염색 분체 분리예요. 감수 1분열이 아니라고. 아예 안 돼. 하나하나씩 집어넣는 분열은 이미 감수 1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이 시기의 세포는 일단 표현하면 합이 2라고 표현을 해.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합이 2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합이 그냥 얘는 합이 몇 이것도 안 중요해. 그냥 이거밖에 안 돼만 그냥 기억하시는 게 나아요. 2형 아니면 0이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합이 2를 괜히 기억하다 보면 11 자꾸 여기 함정에 빠지는데 11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과정에서 11이 안 돼. 여기 라지 H, 여기 스몰 H 이렇게 잘라 가져가는 게 상동염색 분리라고. 요거 하나. 아, 스님.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이렇게 나눠 가져가도 하나하나 가져가는 거라고 하면 그쵸. 이미 그 근본 전제부터 틀려먹었잖아. 이거 복제해서 이거 된다니까. 복제했는데 라지 H 복제해서 스몰 H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개념이 쌓여온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염색체에 들어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복제된 관계,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수 1분열은 그 상동 염색체끼리 붙여놨다가 그걸 찢어서 양쪽에 집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감수 1분열이 끝난 세포들은 라지 H만 갖거나 스몰 H만 갖거나 둘 중 하나만 가져야 돼요. 하나하나씩 갖는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2형 아니면 0이 아예 숫자로 저렇게 기억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냥 M2기는 2형 혹은 0이 밖에 안 됨. 이렇게. 그래서 얘도 짝수만 가능한데 아예 그냥 얘는 2형 혹은 0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긴 해요. 아무튼 얘도 4는 안 되니까 4 여기서만 쓸 수 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는 뭐예요? 이걸 염색 분체 분리하는 거니까 얘도 10 혹은 01 이거 밖에 안 됩니다. 홀수만 되고. 아, 참고로 0은 홀수 짝수의 범위에서 뺍시다. 0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요렇게만 돼요.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해. 답지인데 이번 답지는 이렇게 뽑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맨 답지인데도 요거 세 번째 페이지 여기 맨 밑에 밑에는 19라고 적혀 있긴 한데 그 세 번째 페이지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핵상 DNA 상대랑 유전자 DNA랑 형염색체수 대립유전자 유무 이렇게 되어 있는 표가 답이 안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답지인데도 안 채워져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채우라고 우리가 같이 채우려고 한 거고 지금 이거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한 뒤에 이따 시간 드릴게요. 밑에다가 좀 그려 놓으십시오. 이거 좀 적어놔. 근데 왜 지금 아니고 좀 이따 적으라고 하는 거냐면 아직 설명이 안 끝나서 그래요.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좀 더 하고 이따 시간을 드릴게요. 정리하는 시간은. 자, 설명을 더 할 게 뭐가 남았냐면 일단 이거 정리가 됐으면 적용해 볼게. 자, 제가 보자마자 얘가 G1기, 얘가 M1기 이렇게 바로바로 나열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요. 얘가 M1기인 게 가장 잘 보여. 왜? 4.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여러분들이 쭉 표를 보다가 숫자 4를 발견했어? 그럼 걔는 일단 M1기 세포야. C가 M1기인 거 알면 얘가 그냥 2번 세포가 돼요. 우리 저기 1, 2, 3, 4 중에서 M1기인 세포는 2번 세포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B가 G1기인 것도 바로 되는 게 여러분 여기 지금 조합 봐봐. 11 지금 요거 봐봐. 라지 H, 스몰 H 한 개 되어 있죠. 11 G1기 세포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G1기.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사실 그래서 2형, 0이 이런 건 힌트가 잘 안 돼요. 얘가 0이, 2형. 여기는 여기에도 있거든. 어떤 대립유전자 쌍이 주어질 때 2개, 0개, 0개, 2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요. 그게 지원기 세포인지 M2기 세포인지 그냥 그것만으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해. 근데 1, 1은 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지원기인 거 바로 캐치할 수 있어. 그럼 얘가 1번인 게 확정이 되고. 또 여기 01이 있죠. 봐봐. 01 되는 거 누구밖에 없어? 그럼 얘가 생식세포. 이 문제의 생식세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남은 M1기 세포자 3번 세포가 A가 되는 거지. M2기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채우는 것도 할 수 있어. 그냥 채우면 돼. 왜? 제일 중요한 게 B가 G원기 세포고 C가 M1기 세포기 때문에 얘 복제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한 개 한 개잖아? 그럼 얘 여기 두 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0개 4개잖아? 그럼 여기 0개 2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떤 사람, 어떤 생물인 거냐면, 어떤 사람으로 해야겠네요. 네, 어떤 사람인 거냐면, 어떤 한 쌍의 염색체에 라지 H, 스몰 h를 가진 상태로 출발했을 거고, 또 다른 한 쌍의 염색체에는 스몰 g, 스몰 g를 가진 사람, 요 상태가 지원기 세포의 유전적 구성이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그걸 요렇게 찾아낸 거고. 그리고 그게 분열했거든? 근데 얘가 어차피 스몰 g밖에 안 갖고 있어. 자, 스몰 g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딸 세포들은 다 뭐만 가져? 스몰 g밖에 못 가져요. 라지G가 처음부터 없었는데 뭐. 그러면 얘도 스몰 G만 가져야 되니까 여기 스몰 G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M2기 세포니까 0, 1이 아니라 0, 2가 와야 되겠지. 문제 푸는 거 적용은 지금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되는 대로 넘어가시고 앞으로 계속 우리 같이 좀 풀어보면서 연습은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적용만 해보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문제인데, 자 요게 두 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분열할 때 라지 H를 가져간 쪽과 스몰 H를 가져간 쪽으로 나눠지거든. 그치? 여기서 이미 우리 설명해 봤잖아. 근데 A가 지금 3번 세포인데 여기 라지 H 2개 돼 있지. 그럼 일단 요거 스몰 H는 당연히 0이 됩니다. 왜? 이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0 혹은 0이.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3이 여기가 라지 H를 가져가내거든? 그럼 여기가 스몰 H 가져가내죠. 얘가 분열해서 4번 만들어진 거지? 0에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막 유전 킬러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전 킬러는 이거보다 100만 배는 어렵습니다. 없어졌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유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건 이제 세포 분열에서의 킬러는 되는데 보통 수능에서 킬러급은 절대 되지 못하는. 대충 난이도를 얘기해 보면은 요 문제가 주로 나오는 그 위치가 기존 수능 생원으로 수능을 보던 시기에 요 문제의 그 포지션이 어디였냐면, 그래도 너희가 유전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요건 맞춰야 3등급은 혹은 2등급은 맞을 수 있어. 또 한 2, 3등급 가르는 그 정도 문제 난이도 선입니다. 물론 이건 너무 쉽지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돼야 되는 거거든. 자, 이 상태에서 잠깐 다시 지우고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건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냥 표만 바꿔볼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그래서 A, B, C, D가 똑같이 H, 라지 H, 스몰 H, 라지 G, 스몰 G에 대한 표가 이렇게 주어질 거야. 큰일 났네.
공간이 모자라겠는데. 한 쌍으로 해야 되겠다, 얘는. 한 쌍으로 하기 싫은데. 좀 작게 해볼게요, 표를. 여기가 정리가 안 끝난 이유가 이제 하나 추가가 될 건데요. 같은 건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뭘 해볼까요? 그걸 좋다. 얘를 4, 0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몰라. 그냥 물음표 하느니 비워둘게요. 그 C는 모르고 여기 한 개 이렇게 몰라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A 여기다가 0, 0 이렇게 해둡시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이거 1, 0 해야 되겠다. 좋다. 그리고 0, 0 1 이렇게 헤어두고요. 좋다. 여기 2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적어두면 될 거야. 너무 좋아. 이제 너무 잘 만들었어. 자, 됐다. 저거. 쟤는 어때? 쟤를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똑같이. 그러면 B가 누군지는 확정이 돼. B 누구예요? M1기, 그쵸? 왜? 4. 그치? 4. 2, 4 얘기하면 안 됐네요. 여기 4. 그래서 얘가 2번 세포, M1기 세포인 게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C는 원래대로라면 생식세포여야 되는 게 맞겠지. 얘가 생식세포 같아 보여. 그리고 D는 짝수가 있으니까 일단 얘는 M1기는 이미 찾았으니까 요거 M2기 아니면 G1기 세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일단 적어볼게요. G1 혹은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없었잖아. 자, 저 00이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실제로 이거 지금 다 어떻게 되냐면 C가 G1기 세포거든요. 그렇게 되는 얘가 다른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지금 얘가 정리했던 이게 보편적 룰이거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예외가 하나 생깁니다. 똑같이 대립유전자의 쌍이 요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10 혹은 01만 가지고 그래서 합이 1인데 합이 1인 건 안 중요하고 그냥 무조건 한 개, 0개, 0개, 한 개 하나만 가질 수 있는 홀수만 가능한 이런 시작을 갖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 같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지금 지원기 세포가 원래는 11, 02, 02, 20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이유는 대립유전자를 이렇게 한 쌍을 가져야 되거든. 대립유전자를 왜 한 쌍을 가져? 상동염색체 짝꿍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하나 있으면 여기에도 하나 있어서 한 쌍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쟤는 뭐야? 한 쌍이 없는 거지. 짝꿍이 없는 거지. 우리 염색체 중에 짝꿍 없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성염색체든 상염색체든 아무 상관없이 다 이렇게 되거든. 딱 하나의 예외. 남자의 성염색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X염색체 유전자가 들어있을 때 그 대립 유전자가 Y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X랑 Y 그 상동 아니라 그랬잖아요. 상동처럼 행동해요. 상동처럼 행동한다가 무슨 뜻이냐면 감수 분열할 때 X염색체랑 Y염색체가 이가염색체를 이루어요. 이렇게 붙어.
원래는 이게 상동염색체끼리 접합되는 거였기 때문에 x랑 y가 붙으니까 이것도 이게 상동염색체처럼 되는 거거든. 실제로 x, y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동원체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상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 근데 동원체 부분은 유전자를 담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실제로 이 이파리 쪽이 유전자를 담고 있거든. 그래서 동원체는 상동이라서 상동처럼 이 이가염색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파리는 상동이 아니라서 대립 유전자를 나눠 갖지 않아. 이런 구조가 X염색체와 Y염색체거든요. 그래서 X, Y, 저 성염색체상의 유전자일 때 남자의 경우에 혹은 수컷의 경우에를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짝이 없는 상태로 출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복제하잖아? 당연히 2형 혹은 0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짝수만 되는 건 맞는데 2형 혹은 0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겨. 뭐 2형 혹은 02 혹은 00이 나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요게 여기 X염색체에 라지 G가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야. 처음에 지원기세포를 기준으로 할게요. 지원기세포에서 여기 X염색체 라지 G가 이렇게 들어있었어. 그럼 옆에 Y염색체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이 상태로 출발해. 그래서 10에서 이렇게 출발했었어. 복제를 하면 라지 G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라지 G 2개, 스몰 G 0개. 합쳐서 4가 되지 않아요. 이때랑 달라. 그리고 감수일 분열은 어떻게 돼? 이들이 붙은 다음에 찢어서 가져갈 거거든. Y염색체를 가져간 쪽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G가 아예 없죠. 00이 되는 거지. X를 가져간 쪽과 Y를 가져간 쪽으로 나뉘어서요. G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 쪽과 G가 아예 없는 쪽으로 나뉘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감수 2분열까지 끝나면 10, 01, 00이 되겠죠. 이것도. 그럼 무슨 뜻이야? 자, 요거까지 같이 염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험지에 딱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거든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그리고 얘네들이 몰라 많으면 한 3문제까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2문제만 나오겠지. 뭐 낼 거 많은데 딴 것도 어려운 문제 많이 내서 뭐합니까?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게 나올 때 대부분은 저 성염색체 XY 저걸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야 어려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게? 00 이런 걸 보고 얘 지금 이거 남자야. 뭐 문제에서 이게 사람이었으면 남자인 거고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었으면 수컷인 거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라지 G 스몰 G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얘가 즉 얘가 성염색체 유전자야. 이런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00 이런 걸 찾으면. 어차피 얘는 변동이 없어요. 처음에 M1기. 어차피 4는 얘밖에 안 되거든. 반대로 얘가 4인 것 때문에 그럼 얜 뭐게? 얜 그래도 상염색체 유전자여야 돼요. 왜? 요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치? 남자, 수컷한테선 이게 상, 이게 성인 거고 여자의 경우엔 상, 성 다 이거. 근데 얘는 지금 요걸 보니까 얘 자체는 남자, 수컷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상, 이게 성? 근데 얘는 4가 나왔으니까 상?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자, 그리고 그러면 얘 복제 전에는 2형이었어야 되거든? 그치? 지원기세포는? 그러면 지원기세포 2형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C랑 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 우리 성인 거 알았잖아. 자, 성염색체에서
이 수컷의 성염색체의 지원기세포는 1령 또는 0일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원기세포가 될 수 없어요. 라주지가 두 개라. 얘가 지원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2형, 1형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얘가 복제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M1기세포 2형, 2형. 얘가 생식세포 1형, 00. 심지어 우리는 여기서 뭐까지 판단할 수 있냐면 이 M1기세포는 X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생식세포는 Y염색체를 가지고 있음까지도. 왜? 얘는 라주지가 있고 얘는 라주지든 스몰지든 G가 아예 없고.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 G가 Y에 있고 요게 X염색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일부러 뺍니다. 그냥 문제가 그렇게 안 나와서. 실제로 가능한 건 맞는데 그냥 우리 문제는 X염색체 유전만 내지 Y염색체 유전을 안 내거든요. 아무튼 문제 적용은 그냥 설명할 겸 해본 거예요. 오늘은 문제 적용은 그냥 한번 맛보기. 여러분들한테 당장 다음 수업부터 문제를 풀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문제를 오히려 같이 좀 더 볼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왜 이 지금 요 정리를 왜 하는가를 위해서 요걸 같이 해본 거고, 여러분들은 이 정리를 오늘 마치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지금 이제 정리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요게 해당되는 게 여자의 상염색체와 여자의 성염색체 그리고 남자의 상염색체까지가 여기 케이스인 거고, 여기가 남자의 성염색체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정리가 됐다면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지효 다 했어? 빠르네. 여기까지가 다 정리가 됐다면 위에 표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거 그냥 옮겨 적으면 되는 거잖아. G1, G2, M1, M2 생세포는 핵상이 각 EN, EN, NN이 돼야 되는 거고, 그쵸? DNA 상대량은 2, 4, 2, 1이 되는 거고, 유전자 DNA량은 G1기는 홀짝이 다 가능하고 M1기는 짝수만, M2기는 짝수만, 생세포는 홀수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하면 되지. 맞아요.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뭐 일단 그렇고. 성염색체 수는 두 개, 한 개. 결국 감수 1분열 할 때까지는 성염색체가 두 개씩 꼭 있어요. XX든 XY든. 그리고 대립유전자는 G1이나 M1한테서는 대립유전자 쌍이 있어. UU. 근데 감수 1분열이 끝나면 대립유전자 쌍이 찢어져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모모 없음이 돼야지. UU 모모. 근데 표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네, 요렇게 정리를 해서 요걸 알아채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